예, 1.9 평면 곡선. 지금 앞에서는 그 공간상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공간상에 있는 주로 일반적으로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R3상에 있는 곡선에 대한 얘기였는데 특별히 요 절에서는 평면상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첫 번째 이걸 보면 마우스 평면 위에 단위 속력 곡선 알파 이퀄 i는 지금 구간이에요. I, A, B 뭐 이렇게 구간에서 R2로 가는 그런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 구간 I에서 알파 A 이퀄 알파 B인 AB가 존재할 때 이거를 패곡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닫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저 앞에서 그 뭐라 그랬더라? 아, 얘기 안 했나? 그건 딴 거였나? 딴 거였나 보네. 제가 착각했어요. 쏘리. 이렇게 존재할 때 이거를 패곡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곡선이라 이거죠. 아, 이중점. 이중점. 아, 앞에서 이중점이라고 그랬죠. 이중점이 존재할 때, 그럴 때를 패곡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점을 이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단순 곡선이고 패곡선인 곡선을 단순 패곡선이라고 한다. 단순 곡선의 정의가 뭐였더라? 단순 곡선이? 그 이중점이 없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곡선이 아니죠. 첫 번째 거는 패곡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겹치는 점이 없으니까. 그 예를 들어 단순 곡선이 아니죠 여기. 그런데 이건 패곡선이에요. 같은 점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단순 곡선인데 패곡선이니까 아 이거를 좀 말을 좀 그러니까 단순 곡선이고 패곡선인 그 단순 곡선의 정의를 이중점이 없을 때 때가 틀렸다 그러고 이중점이 없을 때 단순 곡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쪽 끝점에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순 곡선이면서 양쪽 끝점이 양 끝점이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알파가 A에서 이렇게 가는 곡선일 때 예를 들어 여기 한 점 여기 딱 끊어서 얘는 지금 알파 A 이퀄 알파 B인 거죠. 그렇죠? 얘는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요가 알파 A, 요가 알파 B. 그러면 요즘 여기에 있는 애는 알파 T0, 알파 T1 해가지고 이 양쪽 끝점이 아닌 점이 있는 거죠. 이중점이. 아, 요 정의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 그쵸? 좀 말이 좀 조금 어색하네요. 이거 수정. 제가 게시판에다가 수정된 정의를 다시 올릴게요. 강의 자료실이나 여기다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단순 패곡선은 이거고 단순 패곡선이 아닌 패곡선은 그러니까 이 양쪽 끝점 이게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양쪽 끝점이 같을 수도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점이 이렇게 같은 점이 또 있을 때죠. 그러니까 같은 점이 알파 A, 알파 B를 제외한 그러니까 양쪽 끝점이 아닌 점에서 알파 T0 이퀄 알파 T1을 그러니까 이걸 이중점이 존재할 때 양쪽 끝점이 아닌 곳에서 이중점이 존재할 때 그럴 때를 그 단순 패곡선이 아니라고 하는 단순 곡선이 아닌 패곡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점이 존재하니까 단순 곡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패곡선의 정의를 잘못했나? 패곡선의 정의도 맞죠. 이게 그러니까 구간 i에서 이것도 t0, t1이라고 쓰고 t0, t1이 i에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네, 하여튼 요 정의는 제가 조금 다시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릴게요. 무슨 뜻인지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 패곡선은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타원 같이 생긴 그런 애들은 또는 뭐 이렇게 임의의 그 이런 거 뭐 아니면 오징어가 원래 여기 문이 있죠. 문을 닫아 버렸을 때 그럼 이런 건 단순 패곡선이죠. 그래서 단순 패곡선은 이제 몇 가지 그 정리가 있어요. 보면 조르단 정리 그래가지고 단순 패곡선 알파 이퀄 알파 s는 알파 이퀄 알파 s 위에 있지 않은 평면 위의 점은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두 집합 int 알파와 ext 알파의 합집합에 속한다. 자, 무슨 말이냐? 요게 지금 평면이라고 칩시다. 평면에 있는 점들은 이 평면의 모든 점들은 단순 패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을 뺀 나머지 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나머지 점들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우리는 흔히 여기를 내부에 있는 점, 이거를 외부에 있는 점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정리로 얘기한 거예요. int 알파와 ext 알파는 연결 집합이다. 그러니까 요 집합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패곡선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 집합이다. 각각이. 그 다음에 int 알파는 6개이고 그러니까 요건 지금 6개죠? 그리고 ext 알파는 6개가 아니다. 여기는 이 바깥으로 얼마든지 더 평면이 더 확장돼 있으니까 6개가 아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int 알파고 사실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그다음에 여기가 익스테리어. 아웃. 외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알파가 결국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그래서 평면은 단순 패곡선에 의해서 단순 패곡선의 내부 요게 int 알파 외부 ext 알파 그 다음에 경계가 바로 알파 이퀄 알파 스로 나누어진다 라는 게 조르단 정리예요. 예.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 증명하는데 한참 걸려요. 위상에서 이걸 증명하려면 아주 한참 걸리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등주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등주부등식. 평면의 단순 패곡선 알파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알파, 그 다음에 이 영역의 경계인 알파의 길이를 L알파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넓이가 A알파고 얘의 길이가 L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A알파와 L알파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A알파는 넓이는 4분의 파이분의 1 L알파 제곱. 내부의 넓이죠, 결국. 넓이는 4파이분의 1 둘레의 길이의 제곱. 그럼 이거 내부의 넓이도 내부의 넓이라고 쓰는 게 좋을까?
내부의 넓이는 L알파 제곱에 둘레의 길이의 제곱에 4파이분의 1보다 작다 낫다. 이게 등주부등식이에요. 등주부등식. 자, 그럼 요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요거를 잘 해석을 해보세요. 그 밑에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일정한 넓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일정한 넓이, 그러니까 내부의 넓이가 이게 일정해요. 내부의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 내부의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 그거는 이퀄이 성립할 때잖아요. 이퀄이 성립할 때. 요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제일 작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넓이가 일정한데 이게 일정한 값이에요, 지금. 그것이 4파이분의 1의 둘레의 길이의 제곱. 그 둘레의 길이가 그럼 뭐가 돼야지 제일 이게 작은 거가 될 것이냐, 일정한 값이 될 것이냐. 그래서 변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을 생각해 보면, 둘레의 길이가 넓이가 이렇게 일정하면서, 그러면 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잖아요, 2파이r. 제곱하면 2파이r 제곱. 4파이 제곱 r 제곱. 그래서 나눠주면은 4파이로 나누면 결국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원에서 생각하면 파이 r 제곱은 4파이분의 1에 2파이 r의 제곱.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뭐 이게 원일 때는 요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내부의 넓이가 일정하면서 그러면서 원이 아니라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는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이 성립할 때니까. 반대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서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언제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때. 그것도 요 식을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커야 된다 이거죠. 얘가 오른쪽 이 식이 이쪽 값이 일정할 때, 이쪽 값이 일정하면서 이게 제일 크려면 결국 그것도 또 파이 r 제곱일 때이기 때문에 원이 될 때라 이거죠. 파이 r 제곱일 때가 아니라 원이 될 때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등주부등식이에요. 일정한 넓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도형은 원. 일정한 둘레의 길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거는 원. 그래서 같은 넓이를 갖는 거를 둘레를 울타리를 가장 짧은 울타리를 만들려면 그 땅의 모양이 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내가 일정하다. 울타리를 내가 100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넓은 땅의 넓이는 원이라 이거죠. 원이어야지 가장 넓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얘기입니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주제, 조그만 성질이 하나, 조르단 정리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주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그냥 정리로서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평면곡선 단순 패곡선의 그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의를 보면, 평면 위의 단위 속력곡선 알파 이퀄 알파 s가 패곡선에서 정의역의 모든 S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왜 내가 썼는데도 말이 이상하지? 평면 위에 단위 속력, 자연 표현으로 된 평면 위의 패곡선의 자연 표현이 알파 이퀄 알파 S일 때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면 위의 패곡선
C의 자연 표현이 알파 이퀄 알파 S일 때 평면 2의 요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 패곡선 C의 자연 표현이 알파 이퀄 알파 했을 때 정의역의 모든 S에 대해서 알파 S 플러스 P가 다시 알파 S가 되는 그런 P의 최소값을 주기라고 한다. 이게 주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네. 그쵸? 주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평면 위의 주기 P인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하여 R 알파 2파이분의 세타 P 마이너스 세타 제로 주기가 지금 P예요. 그러니까 0을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출발. 그럼 여기 주기가 한 주기 동안 지금 뭔가를 나타낸 거죠. 그거를 2파이로 나눈 것을 회전지표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거 세타 P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거를 지금 ROT에 C라고 썼네요. 그러면 세타가 뭐냐? 세타는 벡터 1제로면은 이거죠. 여기가 1이면 이게 얘가 1제로죠. 이거와 곡선 알파의 다음 쪽이네요. 단위 접선 벡터 t까지의 회전각, 단위 접선 벡터 t가 이렇게 있으면 요각이 이게 세타래요. 세타 s.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출발점, 그러니까 끝점 그러면 여기가 요점이 A, 요점이 B 그러면 그림이 안 좋다. 요점 여기가 B, 얘 말고. 그러면 접선 벡터가 이게 TA. 여기 접선 벡터가 TB. 그러면 ROT C의 A서부터 B까지는 세타의 B의 값에서 세타의 A점의 값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1제로 벡터하고 얘하고의 사이각 뭐 0이겠죠. 그림으로 봐서 0. 그 다음에 요각은 요게 지금 1제로 벡터니까 요각 이거 뭐 2파이라 그러면 2분의 파이라 그러면 2분의 파이 해서 나머지 제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이네. 회전양이라고 한대요. 회전양.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탄젠트 벡터가 얼마나 돌았느냐 하는 거를 회전양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회전양을 2파이로 나눈 거를 회전지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접선을 이렇게 볼펜 같은 걸 하나 딱 세워가지고 놓고서는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보면 접선이 이렇게 변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바퀴 쭉 해서 돌면 다시 요 점으로 오죠. 그쵸? 그러면 다시 이 점으로 오면 제일 처음에는 요거랑 각이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한 바퀴 쫙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오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재야 되니까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거를 빼주면 결국 2파이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2파이로 나눴으니까 1이죠.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돌면 다시 이렇게 되면 이번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접선 벡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또 여기 해서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출발해서 다시 또 돌아온 거니까 결국 두 바퀴 돈 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바퀴,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보면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뒤집히죠?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이랑 하면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는데, 보면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상쇄가 돼서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회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회전지표, 그 다음에 총 회전량, 뭐 회전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곡선의 주기가 P이면 세타 P에서 세타 제로를 뺀 거를 총 회전량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 평면곡선의 회전량 구하는 거를 지금 하면은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서는 회전량 구하는 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한 차시로 묶을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잠시 휴식.